기억 안 나? 라고 묻는 것 같은데요. 네, 기억 안 나?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뛰는 지역 조직이 멈춰 있다는 거예요. 국힘에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박수 치는 것 같잖아. 꼭 인사하는 것 같잖아, 이거는. 일부러 저렇게 찍은 게 아니고 저 자리에서 지금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알고 저 자리를 선점한 거예요. 참네. 지역 조직이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까네. 어이 털린다. 어이 털린다. 어이 털리네. 얼탱이 없네. 얼탱이 없네. 지기현 판사가 그 룸사롱 접대를 받았다는. 네. 네. 근데 이제 술값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쵸? 네, 지금 판사가 그럼 접대를 받은 건데. 사실 판사가 유흥업소에 가는 것도 품위유지 위반으로 걸릴 수 있는데 돈도 안 냈다. 뭐 자기 돈으로 내고 몰래 가는 건 뭐 몰래 가.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돈을 자기가 안 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라고 보는데. 향응 의혹. 근데 이제 그 접대를 해준 쪽 사람 혹은 그 사람에 속한 조직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뇌물죄 혹은 청탁금지법인데 혹여라도 윤석열 석방과 관련이 있나? 저는 그건 정말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참담하죠. 진심으로. 그런 정도의 나라에 산다는 건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아니길 바라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장판사면 고위직 국가 공무원입니다. 네. 판사는 공무원이 아니라 저 위에 어딘가에서 심판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예. 근데 국가 공무원이에요. 네. 세금으로 월급 받습니다.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윤리법 그대로, 공직윤리 그대로 적용되고 게다가 자기들한테는 공무상 권한이 있잖아요. 남들을 심판할. 그러니까 더더욱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룸사롱 구체적으로 특정했고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사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라고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서 제가 일반적인 절차가 뭐가 있습니까? 윤리감사실에서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 판사가 지금 누구 재판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 판사가 바로 내란숙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지기현 부장판사인데 고급 룸사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 거기다가 사진까지 당장 감찰 시작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이 아니라 필요하면 제가 사진이랑 자료는 드릴 수 있는데 감찰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예, 윤리감사실에서 절차를 일단 일반 공직사회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제보가 되면 당장 직무 배제하고 감찰하고 필요하면 수사합니다. 최소 100만 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은 무조건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손이 더러운 의사가 수술하지 못하게 하는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접대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 비공개하고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감찰해서 이 법사위에 보고하십시오. 돌아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후에는 그 가게 사진도 공개됐잖아요. 네. 네. 가게 사진, 방사진하고 그 입구 사진도 공개가 됐던데. 네. 입구, 출입구 사진으로 보이죠. 입구 사진은 왜 공개했을까요? 기억 안 나? 라고 묻는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저 위치에서의 CCTV 같은 게 있겠죠. 출입구 네. 정도에는. 제보 사진에 일단 얼굴 내용 아닐까. 적어도 이제 저는 저 문을 보고 구분을 못하지만 저 문을 드나든 사람들 알 거 아닙니까? 네. 기억 안 나? 기억나게 해줄까? 얼굴 사진은 근데 공개는 안 했는데 법원이 선제적으로 조치하라는 의미죠. 그쵸. 예. 조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얼굴 사진 공개한다. 사진 공개한 건 이제 김영민 의원이 아니고 김기표 의원이죠. 예, 민주당이 이런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크게 변했다. 네. 사법부, 입법부는 원래 서로 견제하고 균형하라고 있는 존재들이고 그게 헌법 정신이에요. 네. 예, 그래서 사법부도 입법부 영역에 안 들어가려고 하고 또 입법부 의원들도 선거법도 있고 그리고 각종 고소고발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생사여탈권을 진 사법부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논쟁적 판결이 있어도 뭐라고 하긴 하지만 마지막에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여의도 문법이고 여야 마찬가지예요.
그 선을 넘지 않는 게 금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어제 조의대 청문회 하잖아요. 네. 그리고 특검도 한다고 하고 대법원장 탄핵한다고 하고 여전히. 그리고 저런 사진 들고 나오고 룸사롱 접대 의혹 제기하잖아요. 이전에는 결코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100% 조의대 대법원장이 자초한 거예요. 대선 투표용지에서 1번 지워버리려고 했잖아. 네, 12.3 내란 이후에 우리가 가슴 철렁한 날들이 얼마였고 그래서 밤잠 설치고 새벽에 계속 뉴스를 확인하는 날들이 얼마였는데 무려 6개월을 그렇게 버텨서 마침내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국민들이 자기 주권을 행사할 때가 왔는데 그걸 뺏으려고 해?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의 불문율 금기가 한꺼번에 무너진 거예요. 판사 당신이 뭐야? 그냥 국가공무원 주제 어디 내 권리를 침해. 그 목소리가 국회로 간 거예요. 그래서 변했다. 당황할 겁니다. 사법부에서는. 법원에서. 왜 이러나. 국회에서. 자초한 것이다. 지기현 판사가 어제 앞으로 내란 관련 재판 공개한다는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어제 그 재판 현장에서 방청석에서 참여연대 관계자 중 한 명이 문제 제기를 했죠. 원래 방청객에게는 발언권이 없기 때문에 네. 보통 경위가 끌어내거든요. 맞아요. 앉으라고 보통 하죠. 일단. 네, 앉으라고 하거나 끌어내는데 지기현 판사가 그걸 받아줬어요. 근데 너무 늦었죠. 적어도 내란 재판에서 지기현 판사는 손떼게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법원이. 자,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 간의 지지율 너무 큰 차이가 나고 55대 39. 어제 갤럽이 이제 보수 표집이 많이 되는 여론조사인데 네. 양자가 저 정도 나왔고 저희 거는 저거보다 훨씬 더 낮아요. 근데 갤럽 것도 15%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삼자도 보면은 삼자도 있습니까? 3자는 예. 이재명 후보가 51%, 김문수 후보가 31%, 이준석 8%입니다. 20% 차이네. 후보 격차 너무 크고 유세 활력도 또는 조직의 충성도 규모나 기세가 워낙 차이가 나니까 유권자들이 그걸 피부로 느끼다 보니까 그런 사진들이 그런 장면들이 계속 눈에 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문수 유세차가 이재명 후보 영상을 튼다든가 어제는 또 다른 장소에서 이게 그저께 나왔던 사진하고 다른 사진이에요. 차 안에서 찍은 거예요. 다른 장소예요. 네. 이런 장면들이 계속 눈에 띄는 겁니다. 사람들 눈에. 네. 이거는 그저께 나왔던 장소하고 다른 장소인데 하필이면 또 저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하필이면 저 밑에 있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네. 지역에 조직이 일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차를 저기다 세웠다는 것은 지금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뛰는 지역 조직이 멈춰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국힘 같은 경우에는. 차는 세워놨는데 사람도 안 보이네요. 그런 현장을 아주 제대로 보여준 유세 현장이 어제 나왔는데 뉴스원에서 김문수 후보를 직접적으로 찍은 거거든요. 사진만 보면은 국힘에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박수 치는 것 같잖아. 축하합니다. 저기가 어디냐면 밀양이에요, 밀양. 네. 선거운동하면 항상 저기서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사진 찍히게 되어 있어요, 무대가. 네. 근데 그 무대에 쓰면 저 사무실, 저 건물이 찍힐 수밖에 없는데 저 자리가 지난 총선 때 그 밀양의 우서영 위원장이 사무실 냈던 곳이에요. 국힘은 저 자리를 선정 못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뉴스원 잘 찍었어. 꼭 인사하는 것 같잖아, 이거는. 맞아요. 일부러 저렇게 찍은 게 아니고 저 자리에서 지금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알고 저 자리를 선점한 거예요. 참네. 지역 조직이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